네, 양시장 계속 파란물이 들어와 있지만 코스피의 낙폭은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0.5%가량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한 800여 개가 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무엇이 중요한지 또 실시간 특징주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을 끈 탑 3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단 5거래일 만에 2배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24인데 연일 급등을 했어요. 이 카페24가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과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때문인데 최근에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저부터. 네. 네. 참 여기 방송국 오면서 이제 여기 관련돼서 단톡방도 보내드렸지만 이게 알면 보인다고. 네. 그 유튜브를 보면서도 이제 광고 같은 거 신경 안 쓰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카페24와 유튜브가 이제 함께 라이브 이제 연동된다라는 그 이제 광고를 하는 그 영상을 좀 보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유튜브에서 이제 6월 30일 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24의 일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쇼핑몰 만들기 버튼이 바로 있는 상황이고 참 이렇게 색깔도 눈에 띄게 파란색으로 딱 박아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총 5개의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뭐냐면은 카페24 회원이면 유튜브로 손쉽게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화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이제 뭐 12월부터도 관련돼서 내용이 이제 소개됐었는데 이제서야 움직이는 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6월 30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날짜에 이제 플랫폼을 오픈한다라는 것까지 결부되면서 부각을 받는 건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광고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죠. 네. 지난 4분기 비해서도 1분기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지금 뭐 라이브 커머스, 또 뭐 게임까지 테스트하면서 또 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가 그러면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되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공식으로 국내에서 첫 라이브 플랫폼을 만든다면 여기 있어서 카페24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은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공식 오픈 안 한 것과 한 것을 좀 비교해 보면은 이제 뭐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접점이나 이렇게 노출도도 좀 이렇게 증가할 거고 뭔가 좀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뭔가 확연히 또 유튜브에 또 알고리즘도 있잖아요. 그럼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예전만치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친구는 전자상거래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다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몇몇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만 좀 독식하는 시장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한국 얘기고요. 네. 지금 중국은 난리입니다. 또 해외를 봐야 되는군요. 아마 유튜브가 이제 어떤 전략을 짜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인터넷 환경이나 아니면 집중도가 높은 유튜브의 노출도와 집중도는 한국이 단연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시죠? 네, 저도 그래요. 많이 보시고 다니시죠? 네.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가장 시험의 무대로 처음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왕홍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한번 데뷔하시죠, 우리 앵커님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가 활성화되는 모습들과 이거를 잘 안착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물론 아직까지 중국은 진출을 못합니다만 확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부분들 아마 시험 삼아서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플랫폼이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게 말 그대로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판매자, 구매자가 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판매자가 이제 장을 열었을 때 그에 따른 이제 접근성 쉬운 쪽에 들어가는 이런 변화들은 확장되긴 좋겠다고는 보여지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3년째 적자입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얼만큼 특히 유튜브가 만약에 플랫폼에서 이제 중간에 거래 수수료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를 책정해서 가져간다고 했었을 때 이게 과연 유튜브가 열심히 하니까 돈 많이 가져가요. 요거만밖에 안 가져갈게요.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 안 그래도 지금 영상 올리게 되면은 거의 30% 이상을 띄어먹는
네, 이런 상황들인데 네. 이렇게 되게 봤을 때는 아마 수익성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만약에 양적인 규모는 늘어나는데 생각보다 어떤 수익성은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시총이 3,800억 조만간 이제 4천억대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에는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5천억대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도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자체적인 체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아직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번에는 반등 시에는 어. 정리하고 다시 좀 상황들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걸 얼만큼 활성화시켜서 어떤 MAU라고 하는 쪽들이 다 어느 정도 안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 그 라이브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하지만 카페14가 과연 그 유튜버와 손잡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지금 카페14의 주가도 그렇습니다. 연일 급등하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오늘 장 달려 있거든요. 이상형 비사도 여전히 반등시 매도 똑같은 네, 의견이십니까? 반등시 매도고 이제 대표님께서 뭐 시가총액 4천억, 5천억 말씀하셨지만 네. 오늘 좀 오전에 이렇게 장중 고점이었던 그 가격이 시가총액을 4천억 원 수준 좀 넘었었던 뭐 그런 비슷한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4천억 원이 좀 부담을 좀 받는구나라는 것도 좀 확인이 된 부분이어서 저 역시 이제 대표님과 이제 같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실적이 일단 뭐 2년 연속 대규모 적자였고 다만 이제 1분기에서 이제 적자폭을 줄였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분기별로 좀 실적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 좀 급등한 거는 부인할 수 없겠다는 거. 네. 네, 카페14 현재 본업 자체 실적이 그리 좋지 않고 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는 현 구간의 카페14를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왜 쳐다보세요? 아닙니다. 추천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쓰는 것 같아서 네. 추천드리지 않는다. 않는다. 예. 네, 네.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하거나 현재는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두 분 다 드렸습니다. 첫 번째 카페24였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애플페이 손잡은 KG 모빌리언스 오늘장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전에도 애플페이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뭐 현대카드도 짚어보고 피지사도 짚어보고 했었는데 네. 그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거 뭐 단기다, 그냥 테마성이다, 뉴스에 팔자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또 KG 모빌리언스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한국정보통신 사요? 애플페이 관련주인데 또 네. 사요? 네, 항상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과거만큼 그런 파장이 크지 않다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좀 잠잠하다가 이제 KG 모빌리언스의 상한가는 이제 그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애플페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나오는 이제 피지사라고 하는 이제 전자결제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들 쪽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KG니시스, 뭐 NHN, 그리고 또 나이스페이먼츠, 토스페이먼츠, 네. 딱 이쪽과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 하나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결제와 관련된 쪽에서는 국내 유일하죠.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거의. 네.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KG 모빌리언스가 같이 들어갔다라는 쪽에서 어떤 또 신청이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애플페이 하면서 들어가서 특약 그것만 설정하고 비대면으로 신청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죠. 현대카드 있어야 되고 현대카드도 물론 비대면으로 될 수 있지만 그거 발급해다가 거기다가 또 애플페이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한 두어 단계가 더 있었는데 이거는 간편하다는 쪽에서 쉽게 하겠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핸드폰 같은 경우 결제 한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앵커님은? 저 핸드폰 결제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보니까 네. 뭐 많아봐야 뭐 10만 원대부터 한 40만 원 뭐 이 정도가 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한도를 더 늘려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한계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걸 통해서 영역을 확장한다라고 보기보단 어떤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 만한 정도. 이 회사밖에 휴대폰 결제는 안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포인트가 돼서 상한가가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끝난 이슈인 줄 알았는데 휴대폰으로는 독점이다라고 하니 여기에 강한 시세가 분출되며 상한가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앞서 카페14의 경우에는 뉴스 좋아. 그런데 본업이라던가 지금 가격이 부담돼서 접근하지 않겠다라는 의견 주셨잖아요. 네네. KG 모빌리언스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상한가가 시작이 됐으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근데 또 KG 모빌리스 본업도 현재 실적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서 네네. 좀 고민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상승은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가능은 네, 하다. 네, 가능할 것 같고 네. 또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 한 8,000원에서 9,000원 수준, 이제 6,000원 사이지만 비록 1,000원밖에 안 되지만 좀 매물벽이 좀 있어서 좀 반등시 매도 관점, 추가 상승 시에는 이렇게 뭐 반등시 매도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실적 개선도 좀 필요한 회사고, 그리고 이제 뭐 급등을 바라시는 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실적이 이렇게 꾸준히 막 수백억씩 꾸준히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들은 네. 단기 급등이 잘 나오진 않죠. 아.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별로 안 되고 뭔가 붙어서 테마로 상승한 거나 관심이 뭔가 없다가. 네네 기대감으로 상승하면은 진짜 뭐 그냥 스트레이트로 뭐 3배, 4배 가기는 하지만 실적이 좋은 회사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뭐 반등시 좀 매도 관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뭐 휴대폰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은 해도 예전에 그 코로나 때만큼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는 경우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것도 네. KG 모빌리스의 실적에서는 단점 아닌가요? 제일 중요한 게 네. 이런 결제사들은 우리가 돈이 있어야죠. 네. 아, 그렇죠. 소비력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PC사 이거 애플페이도 다 하고 있다, 이쪽은 뭐 삼성페이 된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 넘기다, 여기서 여기 넘기다 똑같긴 한데 네. 우리가 이제 보니까 내 연봉이 늘었습니다. 기분 좋아서 둘 다 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비 여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윗돌 빼서 아랫돌을 넘기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변화보다는 아마 이제 앞으로 KG 모빌리스가 애플페이를 통해서 만약에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수수료 요만큼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KG 그룹 쪽의 전자결제사는 네. 앞으로 이제 KG 모빌리티죠. 이쪽의 쌍용차에 대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 할부금융, 그러니까 이런 그 자동차 금융 쪽으로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KG 모빌리티가 좀 더 좋아지고 그럴 때는 영역이 좀 더 넓어지겠죠. 플러스 QA 확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 뉴스로 인해서는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저라면 내일 갭상승한다. 네. 매도하고 치울 것 같지만 부럽습니다.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앞서 카페24랑 의견이 좀 비슷해요. 둘 다 카페24는 유튜브, KG 모빌리언스는 애플이라는 큰 손을 잡았기에 수혜가 되긴 한데 정말 얼마만큼의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에서는 의구심이 붙는다. 그래서 매도하자고. 근데 KG 모빌리언스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 그때 매도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실시간 특징 좀 만나보시죠. 실적 시즌 앞두고 재돌파 노리는 아진산업입니다. 어제 제가 경제방송사를 쭉 훑어보니까 의류주들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자동차 부품주들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어제 딱 이 시간에 마감할 때 내일장 뭘 볼까요의 자동차주를 보자라고 김태성 이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떠나셨어요. 지금 이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부품사들의 거는 기대가 좀 커져서 그런 걸까요? 어제 시장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그렇죠. 뭐 양시장. 근데 그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20 이내에 그러니까 1위서부터 20개 종목을 봤을 때 상승률 1, 2위 종목이 네, 기억나시나요? 자동차. 네, 맞습니다. 1위가 이제 현대모비스 4% 상승한 오. 현대모비스였고 2위가 이제 2%대 상승한 현대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 이상 상승한 종목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장 마감을 보더라도 그리고 장중에도 차 부품주도 흐름이 좋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냐면은 이제 뭐 오늘 현지 시간으로 이제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하고 뭐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겠지만 이제 2분기 실적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타이밍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장사에서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단에서 1, 2위가 지금 현대차랑 기아가 상장사 중에 지금 최고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차 부품주들도 보시면 오늘 뭐 화신인가, 네 신고가 지금 서현이인가, 네 좀 헷갈리는데 네. 지금 뭐 신고가 나오고 화신. 있는 화신, 네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차 부품사들도 보면은 실적이 차 부품사만의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같이 흐름이 좋은 거지 뭐 완성차 흐름이 좋았으니까 그냥 뭐 뒤따라가는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네 1분기 실적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단순히 좋은 것만 아니고 1분기 실적이
정말 많이 좋았었습니다. 차 부품수. 외우시죠? 너무 좋았어가지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되고 진짜 뭐 연구하는 뭐 블로그 카페들 정말 많잖아요, 요즘에요. 네. 근데 거기서도 진짜 뭐 이거 중장기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정말 많았었고. 근데 다시 한번 좀 부각받는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뭐 현대차 CEO의 인베스터 데이 뭐 중장기 비전도 뭐 작년보다도 좀 더 뭐 목표를 좀 높인 부분도 계속해서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좋아서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실적도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오늘 미 당국에서 현대차 기아의 그 도난 취약 관련 리콜 안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난번에 현대차의 주가가 막 떨어졌을 때 혹시 이 리콜 때문인가요? 라고 질문했다가 김민수 대표님이 역정 내셨잖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갖다 붙이냐. 제가 역적이 됐네요. 역정 내셨어요. 네. 근데 기억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리콜 우리 해소됐으니까 네.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놓고 그거 취소한다고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연관 없어요? 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이 코너 말고 다른 코너 같이 했었을 때 아진산업을 뭐 힌트 막 이런 거 하면서 진짜 그랬던 산업-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기억 좀 해주세요. 예. 그만큼 왜 그렇게 얘기를 드렸냐면은 회사가 좋으니까요. 네, 아마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쪽의 변화라고 보면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관련된 뉴스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제 현대기아차는 지금 딱 시점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됐는데 그렇다고 반도체 쪽 주가는 좀 올라와 있고 거기다가 아직 그렇다고 뭐 확연한 두드러진 성과가 나올 거보다는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는 정도 체크할 거고. 근데 여기서 2분기 실적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의 시각들이 그래도 자동차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부품주 시각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이번에 그때 부근의 피날레 비슷하게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같이 움직이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은 또 전장화된 부품 쪽에 대한 시각들은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데이터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수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보게 되면 수출 금액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45% 늘었고 네. 지금 6월 달까지만 해도 20일까지 50.3%가까지 늘었다고 하게 되면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약간 위축됐던 것들이 이제 변화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잘할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실적 발표 때만 갔다가 또 주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쪽은 계속 체크하는 게 맞겠다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실적 시즌에 강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신의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했어요. OGPC 신고가 돌파했고 아직 SL이라던가 서현이와 아진산업은 돌파를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진산업의 이전 고점이 6,830원이고 현재 6,540원, 거의 그 앞에까지 도달했거든요. 좋은 회사라는 건 언급해 주셨고 가격적인 측면 혹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아진산업의 현재 의견은 어떨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 여전히 이제 뭐 올라와 있다고 보이지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조정 시 매수가 좀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62억 원이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의 반을 넘어서는 275억 원을 기록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시총이 최소 3천억 원 수준까지는 최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2분기 실적으로 이제 좀 상승한다고 하면은 그때가 피날레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그 관점에 이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그때 안 팔면 계좌가 피날레? 네. 네. 진짜 두 분 다 옥상 오세요 정말.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혼을 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피날레를 보기 전에 우리는 잘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그건 아주 기억에 딱 박혀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아진산업 외에 같이 이 2분기 실적 시즌을 동반 좀 누릴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더 있을까요? 웃기시죠? 또 두 분에게 제가 마취총을 한번 쏴드려야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보면은 오늘 많은 종목-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 네, 종목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성호하이텍 좋아 보입니다. 성호하이텍이요? 물론 주가는 오늘 장중에 시도했다가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봐야 될 게 일단 한 분기 실적이 500억, 600억 나오는 회사인데 이거 다 합치게 되면 2천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작년 실적이 900억대, 그것도 잘 나왔다고 그래서 한 1,000억대 가까이 찍었는데 올해 영업이익 한 2배 날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러면은 시총 그러면 최소 1조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총은 7,600억 너무 초라합니다. 이런 것들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성호 하이텍이 하는 쪽은 이 배터리 관련된 쪽에 그 보호 케이스 이쪽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실적 대비해서 많이 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성과 나온다. 그러면은 적어도 정고점 때는 충분히 가야 어느 정도 저평가를 해소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 아직 좀 많이 열려 있다. 시가총액이 아쉽다라고 하면서 최선호주로 성우 하이텍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두 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옥상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렇다면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